조선 후기에 영의정까지 올랐던 이유라는 자가 젊었을 때 겪었었던 일입니다. 오늘같이 비가 추적추적 내리는 날이었습니다. 종로 근처를 지나는데 가마 하나가 지나가는 겁니다. 조금만 참아라. 여기 장소만 바꾸면 어떻게든 낫게 될 거야. 라는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가마 안에서 속닥속닥해요? 네, 그렇죠. 그리고 그렇게 지나가다가 어두운 밤길에 누군가가 자기를 향해 껑충껑충 뛰어오는 걸 보게 됩니다. 기도 아니고. 움직임이 좀 이상하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키가 7척이나 되는 거대한 사내가 자신을 향해 껑충껑충 뛰어오는 겁니다. 걸어오는 게 아니라 꽁충꽁충이요? 자세히 보니 다리가 하나밖에 없어요. 목발 같은 걸 짚고 있는 것도 아니에요? 예. 이렇게 조선시대 때 사람들 비 오면 도롱이 입고 삿가 쓰고 이렇게 하잖아요. 그 차림에 외발로 껑충껑충. 귀신이다. 네. 그리고는 자기에게 물어보는 거예요. 가마 하나가 지나가지 않았느냐. 어머. 이게 본능적으로 생긴 건 어떻게 생겼어요? 일단 삿갓에 써서 잘 보이지 보이진 않아요. 않았으나 아이의 얼굴을 하고 아이의 눈빛이 형령한 보통 사람은 아니다라는 느낌이 들죠. 네. 한두 군데 수상한데. 그래서 일단 본능적으로 이건 아니다 싶어서 못 봤다고 합니다. 그랬더니 막 주리를 둘레둘레 둘러보다가 알겠다고 하고 갑니다. 그런데 어떻게 알았는지 가마가 사라진 쪽으로 따라갑니다. 그래서 이유도 저대로 두면 안 되겠다라는 생각에 그 뒤를 쫓습니다. 쫓아갔는데 결국 그 외발의 사내는 어떤 집에 들어가게 되고요. 같이 따라 들어갔지만 그 사내의 흔적을 찾을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근데 또 알고 봤더니 이게 또 먼 친척의 집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저렇게 해서 자초지종을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요 친척집에 친척의 부인이 피접을 왔다고 하는 겁니다. 피접? 예. 그 예전에 사람들이 병에 걸리면 요양으로 좀 딴 곳에 가곤 하잖아요. 그래서 친척 부인이 병에 걸려서 이쪽으로 요양을 왔다라는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그래서 그러면 그 부인의 방이 어딨냐, 나를 좀 안내를 해달라 해서 가봤더니 부인의 방에 그 사내가 앉아있는 겁니다. 그걸 이유만 본 게 아니라 다른 사람 눈에도 보여요? 이유 눈에만 보이는 거죠. 그래서 저자가 독각귀구나 라는 생각이 든 이유는 이 자식이 병을 옮기는 그 귀신이다 라고 생각을 하게 돼요. 그리고 그 독각귀를 째려봅니다. 형형한 눈빛으로 쳐다보는 독각귀를 쳐다보고요. 독각귀가 계속 이유를 같이 눈싸움을 하다가 기싸움에 밀렸는지 밖으로 나갑니다. 눈싸움만으로. 아무나 영의정을 하는 게 아닙니다. 영의정 클래스가 다른 거예요. 예. 그래서 이유가 마당으로 쫓아가서 또 몹시 흉 째려봅니다. 근데 이 사내가 지붕으로 올라갑니다. 계속 쫓아가서 째려봅니다. 마침내 독각귀가 이 집에서 물러나게 되고요. 친척 부인이 병이 낫게 됩니다. 그래서 그 녀석이 확실히 병을 옮기는 그 원인이었구나 라는 걸 알게 되고 이제 이유는 원래 가려던 길로 가게 되죠. 근데 얼마 뒤에 소식을 들었는데 또 그 부인이 시름시름 앓는다고 하는 거예요. 예. 이놈이 내가 없으니까 또 난리를 피우는구나 해서 자신의 이름을 종이에 빼곡히 적습니다. 그리고 그걸 잘 잘라서 그 친척 부인이 머무는 방에 곳곳에 붙여두라고 하거든요. 그러면 그 녀석이 힘을 못 쓸 것이다. 근데 과연 그렇게 되었다고 합니다. 이름은 어떻게 알았대? 그래서 이름에서 나오는 기운이 있나 봅니다. 그렇죠. 이름은 원래 예전부터 주술적인 그런 게 있지 않습니까? 예. 독각귀는 우리나라 고유의 귀신은 아니고요. 중국에서 유래가 되었는데요. 예, 질병을 옮기는 귀신이라고 합니다. 보통 이렇게 비가 오는 날 네. 예, 삿갓과 도롱이를 쓰고 한 발로 껑충껑충 뛰어다니다가 네. 체질이 맞는 사람에게 가서 병을 옮기는 네,
저희에게 기본적으로 독각기가 붙어 있을지 모릅니다. 한 두세 명씩 붙어 있을 수도 있습니다. 네, 제가 오늘 들고 온 이야기는 조선의 귀신입니다. 오, 너무 재밌겠다. 여러분께서 아시는 귀신 혹시 뭐 어떤 종류 있으신가요? 조선의 귀신이요? 조선의 귀신이라고 하니까 이게 조선 시대 새로 만들어진 귀신이라기보다는 이전부터 만들어진 귀신이 조선 때 좀 더 번성을 했다든가 예, 아니면 좀 변질됐다던가 이런 식이기 때문에 딱 조선의 귀신이라고 하긴 그렇고요. 예. 구미호? 그쵸. 구미호 있죠. 예. 구미호는 사실 귀신이라기보다는 뭐 영물이나 신수에 가까운데 아주 우리나라 전통적인 귀신이라고 할 수 있죠. 보통 구미호의 이미지라고 그러면 이렇게 간을 빼먹는다든가 남자를 홀린다든가 이런 이미지 있지 않습니까? 네. 조선시대 때 만들어진 이미지라고 합니다. 그럼 그 전에는요? 그 이전에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좀 더 영물스러운 약간 신수에 가까운 그런 개념이라고 보시면 되고 그럼 이미지가 굉장히 나빠진 거네요. 조금 조선시대에. 나빠진 거죠. 그렇죠. 예. 그래서 뭐 보통 구미호가 남자로 변했다는 이야기는 못 들어봤잖아요. 그래서 보통 여자로 변하고 그리고 이제 사람이 되기를 원했다는 거는 이전부터 구미호가 가지고 있는 특성이었는데 이제 그러기 위해서 간을 빼먹었다거나 사람을 이제 좀 해쳤다 이런 게 뭐 유교적인 질서로 좀 나쁘게 변질된 그런 케이스라고 합니다. 또 알고 있는 귀신 있을까요? 몽달 귀신. 몽달 귀신. 저희가 흔히 아는 총각 귀신이 몽달 귀신입니다. 그렇죠. 네, 근데 왜 그 눈, 코, 입이 없는 걸로 된 거예요? 그거는 조금 다른데 달걀 귀신이라고도 따로 있습니다. 그러면은 몽달 귀신이 꼭 달걀 귀신은 아닐 수도 있어요. 그냥 처녀 귀신처럼 총각 귀신이 몽달 귀신인 예, 거예요? 맞습니다. 네. 왜 옛날에는 결혼이 굉장히 중요한 행사기도 하고 자식이 꼭 있어야 되는 그런 개념이었잖아요. 네. 그래서 총각으로 죽으면 한이 맺혀서 몽달 귀신이 된다. 네네. 귀신 중에서도 몽달 귀신은 한이 많기 때문에 사람에게 해를 끼친다고 그래요. 보통 처녀 귀신, 몽달 귀신은 사또를 찾아가지 않나요?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네. 억울함을 풀어주시옵소서. 네. 처녀 귀신도 똑같이 이제 모쏠인데 죽었어. 그러면 이제 처녀 귀신이 되는 거고, 몽달 귀신도 이제 그런 식으로 해서 이제 한이 맺혀서 귀신이 되는데, 처녀 귀신은 사또를 찾아가죠. 그렇죠. 그래서 한을 풀어달라고 그러는데, 몽달 귀신은 빙의의 방식으로 다른 사람의 몸에 들어가는 걸 좀 선호한다고 그래요. 그래서 다른 사람 몸에 들어가서 그 사람의 몸을 조정을 해서 자기가 평소에 하고 싶었던 걸 다 좀 더 이룬다던가 아니면 그냥 좀 괴롭힌다던가 이런 식으로 한을 풀려고 한답니다. 아니 그럼 공부 엄청 하고 싶었던 귀신이 나한테 들어와가지고 대신 과거에 급제해주면 좋은 거 아니에요? 좋네. 그러니까. 발상의 전환. 깜짝 놀랐습니다. 그 이야기 들은 것 같아요. 조선시대는 굉장히 관료 사회잖아요. 네네. 그래서 그 관료제의 힘이 셌기 때문에 귀신들의 세계에서도 네. 그게 굉장히 인정받는 게 있대요. 그래서 귀신들이 억울함을 풀어주소서 사또 이렇게 찾아가는 거고 그리고 나무를 벨 때도 뭐 나라님의 명령이다 뭐 이렇게 해서 이렇게 베면 나무가 원한을 갖지 않고 이런 것들 그래 있고 아까 독각귀도 괜히 그 기싸움에서 진 게 아니네요. 영의정이어서 네네. 근데 그때는 영의정은 아니었어요. 영의정 되기 젊었을 전에 때. 저런 권력에 약한 귀신이네요. 되게 실망스럽네요. 이렇게 뭔가 그 사회 제도에 편입되는 것들이었다니. 또 다른 귀신 또 혹시 아는 거 있으신가요? 도깨비? 도깨비. 도깨비는 귀신이라고 하기 좀 그렇지 않아요? 사실 그 부분이 굉장히 좀 논란이 되는데 도깨비를 귀신으로 보냐 안 보냐 이게 또 학자마다 다르더라고요 의견이. 근데 일단 결론은 다르다. 다르다예요? 다르다. 구미호는 귀신이에요? 귀신이 아니다. 아까 그랬잖아요. 영물에 가깝다고. 귀신 조금 이야기해보면 전통적인 귀신 되게 유명한 귀신 많은데요. 아귀 들어보셨죠? 아귀는 많이 들어봤죠? 타짜에 나오는
그 아기. 늘 굶주린 귀신이라고 하고 식탐이 굉장하지만 음. 목구멍이 굉장히 가늡니다. 아, 그래서 그래요. 많이 한꺼번에 못 예, 먹어요? 그래서 한꺼번에 많이 못 먹기 때문에 항상 배고파해요. 아. 먹어도 배고픈. 생전에 보통 욕심이 많은 사람이 후생에 아기로 태어난다고 해요. 혹은 이제 뭐 스님한테 해를 끼치거나 이러면 또 아기로 태어나기도 하는데 이제 정말 끊임없이 배가 고파서 구천을 떠도는 정말 슬픈 귀신이죠. 아유, 짠하네요. 아까 식탐이 많으면 아기가 된다고 그랬는데 그거 말고 좀 욕심이 많아서 다른 사람들을 헐벗게 만든 그런 사람들은 다음 생에 야광기로 태어난다고 해요. 야광귀. 예, 야광기라고 그러면 좀 낯설죠. 예. 그 야광이 그 야광인가요? 아, 정말로 그 야광입니다. 번쩍번쩍. 요 야광기가 번쩍거리는 이유는 저승에서 도망가더라도 얘는 꼭 잡아야 되는 귀신이에요. 오. 그래서 티가 나도록 온몸이 오. 번쩍인다고 합니다. 아, 그거는 저승에서 염라대왕이 잔치를 그렇습니다. 해놓은 네. 하이라이트에 나왔구나. 그래서 또 이제 저승길 가는 사람이 야광기를 보고 저승을 찾기도 하고 그렇다고 합니다. 그 욕심 많은 애들은 위쪽에서도 굉장히 질 나쁘게 보는가 보네요. 그런 것 같습니다. 왜 우리 야광기는 보통 전래동화 같은 데도 많이 나오는데 섣달 금음 뭐 이렇게 귀신이 가장 활발해지는데 신발을 함부로 두면 안 된다. 그러면 야광기가 신고 간다. 신발을 뭐 집 안으로 넣어두거나 아니면 뒤집어 놓고 가라. 뭐 이런 이야기가 있죠. 네. 야광기가 그 신발 도둑입니다. 네. 아까 이야기했던 독각기가 뭐 재생요마라고도 불리고요. 삭각과 도롱이를 이렇게 항상 걸치고 있고 다리 하나뿐인 그런 귀신인데 아까 중국에서 유래가 됐다고 그랬잖아요. 네. 여기 또 일본에도 있어요. 근데 일본에서는 보통 그냥 우산 귀신이라고 해서 우산 모양으로 이렇게 돼 있고 우산이 손잡이가 하나잖아요. 네. 그래서 다리가 하나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한다고 합니다. 약간의 변형이 있네요. 그렇죠. 예. 아무래도 저희 뭐 이렇게 한중일 항상 비슷비슷한 그런 문화권이지 않습니까? 이제 또 달걀 귀신이라고 해서 달걀이 오래됐는데도 상하지 않고 계속 있으면 귀신으로 변한다고 그래요. 그게 아까 내가 헷갈렸던 몽달 귀신 아, 예, 예. 비슷한 건가요? 그래서 인간 모습으로 변해서 사람을 홀리죠. 보통 근데 인간으로 변한다고 해도 이목구비를 만들 수가 없다고 그래요. 그래서 보통 밤에 혼자 걷고 있으면 달걀 귀신이 앞에서 걷습니다. 앞에서 걸어오다가 뒷사람과 적당히 거리가 좁아지면 고개를 획 돌립니다. 놀래켜주려고? 그렇죠. 그래서 까무러치게 놀라죠. 그러면 이 사람이 까무러치게 놀라면서 혼이 빠져나갈 때 잽싸게 그 사람의 얼굴을 뺏는 거예요. 오. 얼굴을 뺏는구나. 네. 그렇게 얼굴이 뺏긴 사람은 2대 달걀 귀신이 되는 거죠. 달걀 귀신은 그때 이제 해방이 되는 거고. 그럼 얼굴을 뺏고 나서 네. 승천하는 거예요? 아니면 그 사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사는 게 그 아닐까? 사람을 사는 게 아닐까요? 인간이 되고 싶었던 달걀이군요. 험프티도 묻지 않는가요? 아니 근데 그냥 그 달걀 귀신이라고 하면 좀 무서운 이미지였는데 네. 진짜 계란이 시작점이었다고 생각하니까 좀 귀여워요. 귀여워졌어요. 근데 한밤중에 정말 민둥한 얼굴이 갑자기 싹 쳐다본다고 그러면 좀 무섭긴 무섭겠죠. 하죠. 네. 아까 양치님이 이야기하신 것처럼 뭐 나무를 베려고 하는데 이게 뭐 고울 수령의 뜻이다 뭐 이렇게 하면 이제 멀쩡하고 이렇다고 그러는데 우리나라가 또 나무를 약간 숭배하는 그런 문화기도 하죠. 당산나무 뭐 이런 이야기 하잖아요. 마을 앞에 마을을 지키는 수호신 개념으로 있는 나무고요. 보통은 신령이 붙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악기를 몰아내고 마을을 지키는 그런 역할을 하는데 나무를 훼손시키거나 아니면 갑자기 왜 홍수 같은 것 때문에 물길이 바뀌어서 홍수가 바뀌는 경우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잡기나 악신이 붙는다고 그래요. 그래서 오히려 악신이 돼서 마을에 재앙을 내리기도 한다고 합니다. 그러면 원래 산신령 붙어 있을 때는 그 나무를 베면 안 되잖아요. 근데 막 잡기 붙어 있고 그러면 나무를 베야 오히려 마을이 편해지나? 그렇죠. 뭐 그래서 뭐 굿을 한다거나 이런저런 의식이 있다고 하죠. 예.
불에 관련된 귀신이나 물에 관련된 귀신이 있을 법도 한데. 물에 관련된 귀신 제일 유명한 귀신 물귀신이 있습니다. 네. 정말 이름이 직관적이네. 네, 보통은 익사한 사람이 이제 한이 맺혀가지고 생긴 귀신이 물귀신인데 지방령인 경우가 많죠. 자기가 죽은 곳에 들러붙어 있어요. 그래서 아까 달걀 귀신이랑 좀 비슷할 수도 있는데 살아있는 사람을 유인해서 물속으로 끌어들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죽으면 자기가 여기 지방령에서 풀려난다고 해요. 그 자리를 무조건 한 명은 지켜야 돼요. 한 명은 지켜야 됩니다. 네. 물귀신이 그렇게 물에서 서 있다고 하잖아요. 그렇죠. 맞습니다. 근데 그게 사실은 그 물 흐름 때문에 네. 거기에 이렇게 약간 소용돌이가 쳐가지고 시체가 이렇게 서 있는 것처럼 보인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서 있는 시체를 보면 저기 옛날 사람들은 물귀신이니까 이제 가까이 가면 안 된다라고 하는데 실제로는 소용돌이가 치기 때문에 거기 가면 같이 휘말려서 죽는다고 하더라고요. 무섭네요. 근데 시체가 그렇게 서 있는 것도 그쵸. 무섭고 네. 근처 가서 휘말리는 것도 무섭고. 물귀신을 피하려면 익사한 시체를 정중히 장례를 치러주는 게 베스트겠죠. 네. 근데 시체를 찾을 수 없으면 이제 넋을 좀 구슬한다던가 해서 이제 좀 기려주면 물귀신이 한을 푼다고 하기도 합니다. 사실 진짜 그 물길이 사람이 쉽게 죽을 수 있는 곳이 있을 수밖에 없고 그래서 한 곳에서 계속 죽는 거는 그냥 거기가 위험한 장소일 텐데 물귀신 좀 억울할 수도 있겠어요. 맞습니다. 그 조선 궁궐에 그 불나는 거 방지해서 뭐 화기 같은 거 막기 위해서 뭐 장치하고 뭐 그러잖아요. 그 불에 관련된 귀신이 있었던 것 같은데. 조선실록에 보면 그쪽을 이제 화마라고 해서 굉장히 자세히 다루고 있어요. 조선실록이 조선 귀신실록이라고 할 정도로 귀신이 자주 나오거든요. 네. 워낙 법규가 엄격하다 보니까 억울하게 죽은 사람도 많이 있고 그리고 사건 사고도 많이 있고 해서 귀신이 끌 날이 없습니다. 그리고 뭐 나라에 뭐 꼭 뭐가 생길만 하면 부엉이가 나와서 막 경고를 한다던가 부엉이 귀신이 나온다던가 막 엄청난 일들이 생기는데 네. 아까 이제 양치님이 이야기해 주신 이제 화마? 불귀신들이 나오는 이야기가 종종 언급이 돼요. 근데 이게 어떤 특징이 있다거나 이런 거라기보다는 불을 무서워하는 그런 이제 인간의 본성? 그런 것들이 이제 그냥 투영이 됐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그래서 뭐 아시다시피 궁궐이 다 이제 목재로 지어졌잖아요. 네. 그 불길 한번 끝장나지 않습니까? 그쵸. 그렇죠. 그래서 그 이제 반대로 물과 관련된 뭐 신수라든가 뭐 조각상이라든가 뭐 이렇게 부적 뭐 이런 것들도 많이 썼다고 합니다. 그러고 보면 각종 악재를 다 귀신 탓을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질병은 독감기 탓이고 불나면 화마 탓이고. 세균을 관찰할 수 없으니까요. 네. 이야기 나올 줄 알았는데 그 이제 태작이 태어나서 죽은 지 얼마 안 된 아이의 영혼이 있는 걸 태작이라고 하는데 보통 왜 이렇게 굉장히 센 무당이다 그러면 그 이제 뭐 동자신을 모신다 이런 이야기 있지 않습니까? 네. 네. 보통 이쪽이 태작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무당이 자기 힘이 좀 약하거나 그랬을 때 태자기를 모시면 그 영험함이 좀 배가 됐다고 그래요. 예, 태자기가 아이 귀신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좀 더 영능력이 좀 발달을 했다고 하네요. 더럽혀지지 않아서 그런가? 그래서 뭐 미래나 이런 것들도 이제 사심없이 다 이야기를 해주고 근데 또 영험한 만큼 변덕이 심해서 오히려 또 무당한테 해를 끼칠 만한 장난을 또 치기도 하고 그렇다고 합니다. 그치만 기본적으로 아이 귀신이다 보니까 장난이지 이렇게 막 그런 막 한을 풀기 위해 뭔가 준다 이런 느낌은 아니라고 그래요. 아까 이유라는 사람이 귀신을 쫓아냈잖아요. 네. 그렇죠? 보통 저희가 아는 상식으로 귀신이 좀 기센 사람한테 가까이 못 간다, 기 약한 사람한테 들러붙는다 뭐 이런 이야기가 있는데 저는 좀 사심으로 조선 괴담을 좀 찾아볼까 하고 이제 이 주제를 시작을 했거든요. 네. 귀신 이야기는 정말 많은데 그렇게 무섭지는 않더라고요. 아니 뭐 이렇게 외다리 귀신이 이렇게 껑충껑충 뛰어오는데 옛날 이야기구나 막 이러면서 딱히 무섭진 않죠, 그렇죠? 네. 보면 좀 유명한 사람들 중에서도 이제 그 귀신 만났다는 이야기가 많이 있어요. 예.
그 이항복이라고 아시죠? 예. 워낙 유명한 뭐 학자기도 하고 예, 재상기도 하고 그랬는데 어릴 때부터 또 기세기로 유명했다고 합니다. 예, 그래서 주변에서 뭐 이런저런 이야기 이렇게 뭐 귀신 들렸다 뭐 이런 이야기하면 이항복한테 가면 이렇게 풀려난대 뭐 이런 이야기들이 있고 예. 실제로 어렸을 때 그 신기가 있는 아이 무당 예, 그런 쪽에서 이항복을 만나 뵙기를 청했다 해서 이제 너는 뭔데 나를 만나려고 그러느냐 라고 했더니 내가 모시는 신이 있는데 좀 만났으면 좋겠다고 해서 불러오겠다라고 합니다. 그럼 이제 보통 이제 무당 보면 빙의가 되잖아요. 근데 이제 빙의가 됐는데 그 이제 빙의 된 귀신이 하는 말이 나는 복성군이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거든요. 복성군이라고 그러면 또 좀 낯서실 수 있는데 중종 11대 임금 중종의 아들이라고 합니다. 예, 그래서 후궁 경빈박 씨의 아들이었는데요. 어떻게 막 권력 싸움에 휘말려서 억울한 누명을 쓰고 죽었죠. 예. 그래서 그 이제 죽은 뒤에 한참 뒤에 다시 명예 회복을 하게 되는데 이제 귀신 입장에서는 그걸 몰랐던 거예요. 아, 자기의 누명이 풀어졌다는 것을. 그래서 내가 너무 억울하다고 이제 하소연을 하러 나왔던 거죠. 네, 그래서 또 이항복이 이러쿵저러쿵해서 잘 신원복원이 됐다. 당신은 명예롭게 죽음을 맞이했다라고 하니까 눈물을 흘리며 고마워하며 사라졌다고 하는 그런 또 일화가 있고요. 네. 네. 보통 우리나라 귀신의 특징이라고 하면 이렇게 한이 많은 귀신들이 있어요. 네. 예. 그래서 그 이제 좀 기분 나쁜데 일본에서 또 이렇게 우리나라 귀신, 조선의 귀신이라고 또 연구를 좀 많이 했더라고요. 네. 이제 일본 귀신과 한국 귀신을 가르는 정확한 특징 중에 하나 해가지고 이렇게 몇 가지를 대는데 그 중에 하나가 한국 귀신들은 그렇게 한이 많다. 그래서 그걸 좀 잘 달래주면 승천하는 경우가 많다. 근데 일본 착하네. 어떻게 보면 단순하네요. 그렇죠, 그렇죠. 이게 원인과 결과가 분명하죠. 근데 일본은 좀 그렇지 않다. 이유 없다. 몰살. 이유 없이. 근데 이제 그게 그쪽에서 이제 뭐 분석하기로는 그것이 이제 자연재해를 비유를 한 거다. 그래서 자연 뭐 태풍이 불고 뭐 지진이 나고 이게 뭐 이렇게 인간을 벌하기 위해라기보다 그냥 그런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조금 일본 귀신들이 그런 특징이 있다고 합니다. 지역의 특성이 반영되어 있군요. 그렇죠. 네. 딴 얘긴데. 딴 얘기 많이 하네. 딴 얘기들 막. 그 예로부터 우리나라는 호환 마마를 무서워하고 그 호환. 네네. 호랑이 귀신도 되게 유명하지 않나요? 예. 호랑이가 아니라 호랑이 귀신? 그쵸. 어. 그 아까 호질도 호환 마마 그렇고. 이렇게 있는데 마마 귀신도 있어요. 그 아까 질병 귀신 중에서 마마가 워낙 유명하다 보니까 마마 네. 귀신이 따로 있고 호랑이 귀신이 따로 있습니다. 근데 호랑이 귀신도 있고요. 호랑이에게 잡아먹힌 사람이 귀신이 되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그 귀신을 창귀라고 하고요. 호랑이한테 잡아먹혀서 귀신이 된 사람은 다른 사람도 잡아먹을 수 있게 호랑이의 앞잡이 역할을 한다고 합니다. 아, 들어본 것 같아. 네. 그때 한번 언급하시지 않았나요? 네. 어렸을 때 뭐 그렇습니다. 가지고 이야기하시죠. 저희 미신할 때 잠깐 이야기가 나왔었는데 이제 뭐 박지원이 쓴 아까 잠시 또 언급했던 호질 거기에서 보면 이제 그 이야기가 조금 언급이 돼요. 그리고는 이제 호랑이가 사람을 한 번 잡아먹으면 이제 뭐 창귀가 돼서 호랑이 겨드랑이에 부는데요. 호랑이가 도대체 얼마나 크냐. 네. 그래서 이제 호랑이 커. 엄청 크더라고. 커요. 그러면 이제 어떤 집 주인이 배가 고프게 만들어서 한밤중에 밥을 차리게 만듭니다. 그래서 그 밥을 먹으려고 이제 막 준비하고 이제 나가게 되잖아요. 집 밖으로 나가게 되잖아요. 구조상. 그러면 호랑이가 나와서 집 밖에 나온 사람을 잡아먹는다. 아니 그렇게 가까이까지 와서 잡아먹는 거였어요? 산속에서만 잡아먹는 줄 알았어요. 그런 한양 안에까지 들어왔다라는 기록이 있대요. 그리고 또 옛날은 또 산세가 또 워낙 또 그렇기도 하니까. 그렇죠. 바로 뒤가 산이고. 이게 또 우리나라 3-4번의 나라 아닙니까? 네. 한 번 잡아먹었습니다. 2번 잡아먹으면 이제 창기가 호랑이의 광대뼈에 붙게 됩니다. 네, 광대뼈에 붙게 돼서 이제
조금 더 높이 올라갔잖아요. 네. 높은 곳을 올라가서 이렇게 보고는 망을 보고 저기 호랑이 덫이 있어 라고 호랑이한테 알려주는 거예요. 진짜 똑똑한데? 소화들이네. 네, 그리고 이제 세 번째 잡아먹히게 되면 호랑이의 턱에 달라붙는다고 그래요. 네. 네, 턱에 달라붙어서 자기가 생전에 알던 사람의 이름을 모두 알려줍니다. 얘네 잡아먹어. 그래서 어떤 집에 호환을 당했다. 네. 그러면 그 집안과 절대 사돈을 맺지 않는 거예요. 아. 알려지게 되니까. 저런. 네, 우리도 아니, 억울한데 네. 그렇게까지. 그러니까 그것도 억울한데 곧 창기가 올 거야. 창기가 와서 모두 알려줄 텐데 그쪽에 우리도 당할 수 없다 이거죠. 그럼 호랑이한테 잡아먹힌다는 게 엄청나게 안 좋은 일이네요. 그냥 그렇죠. 목숨만 잃는 게 네. 아니라. 그러니까 뭐 아까 이야기한 호랑이 귀신이랑 좀 창기랑 약간 다르기도 한데 그 이제 뭐 같은 똑같이 호랑이한테서 화를 당한 입장에서는 이제 동일한 맥락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예. 이 창기가 그때 미신편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자기가 생전에 알던 사람을 이제 불러내는 거예요. 그래서 양치야 이렇게 꺼져. 3번 부릅니다. 네, 3번까지 대답을 하지 않으면 돌아간다고 그래요. 저 어렸을 때 듣던 이야기에 그 내용이 여기 있었구나 하고. 장산범의 원형 네. 같은 이야기네요. 그렇죠. 그래서 그 이제 강원도 지방이나 이제 뭐 좀 산세가 좀 셌던 곳에는 워낙 그런 게 좀 많이 퍼져 있었다고 합니다. 진짜 그 옛날 사람들은 무서운 거 많이 있었을 것 같아요. 조선의 1년의 반은 인간이 호랑이를 사냥하고 나머지 반은 호랑이가 호랑이가 인간을 사냥한다고 그거 보여드렸었죠 제가. 저도 그냥 인터넷에서 봤는데 이렇게 웹툰 그리시는 분이 조선에 관련된 책을 요새 이제 좀 보고 있는데 뭐 미국인이 쓴 책, 일본인이 쓴 책, 다른 나라 사람이 쓴 책 이렇게 세 권을 봤는데 그거에서 이제 조선의 특징 뭐 이렇게 나온 거였거든요. 거기에서 이제 1년의 반은 인간이 호랑이를 사냥하고 뭐 이제 나머지 반은 호랑이가 인간을 사냥한다고 그래서 그 온도를 외국인들이 그렇게 좋아하지 않았대요. 네. 너무 답답하고 덥고 뜨겁고 뜨겁고. 하고 그래가지고 이제 문을 열었는데 이제 그 여원집 주인이 호랑이 들어온다고 호랑이가 잡아간다고 해가지고 자기는 농담인 줄 알았는데 정말 진심이었고 고양이가 들어오는 게 아니고 호랑이가 들어오는 거예요. 아니 문 닫아놓으면 괜찮은 거예요? 그거 그러네요. 아까 말했잖아요. 3번 부를 때까지 가만히 있으면 되는 거예요. 호랑이 되게 매너가 있군요. 아까 그랬잖아요. 한 번 잡아먹을 때도 굳이 배고프게 해서 밖에 나오게 해서 잡아먹잖아요. 그러네요. 하면서 호랑이에 또 재밌었던 게 인터넷에서 본 건데 한국인이 이렇게 냄새가 나는 유전자가 별로 없대요. 근데 그 어떤 사람들이 좀 의문을 표한 게 아니 한국인도 사실 단일 민족이 아니잖아요. 북방계 남방계 이렇게 막 다 섞였을 텐데 어떻게 저렇게 냄새가 안 나는 유전자만 이렇게 모였지? 라고 하니까 어떤 사람이 그럼 냄새 나는 사람 다 호랑이가 잡아먹은 네, 거예요? 시즌이 돼서 시즈닝이 아니고 체취가 강한 사람들은 다 호랑이한테 잡아먹힌 거 아니냐라는 제거됐구나. 의문을 해서 그게 갑자기 생각이 났어요. 워낙 호랑이 호환으로 이제 사람도 많이 죽기도 하고 이게 호랑이 귀신 이야기가 있었다는 것 자체가 그런 일들이 많았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조선 시대 때 차코갑사라고 호랑이를 잡는 군대가 따로 있었어요. 그 킹덤? 네, 킹덤의 영신이가 차코갑사. 그래서 총을 잘 그렇죠. 쏘는 네, 거였죠. 그러면 이쯤에서 또 질문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네. 여러분들은 귀신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아무래도 인간이 죽은 후에 나타나는 거를 좀 귀신으로 보는 것 같아요. 육신을 잃은 영혼? 그러니까 뭔가 독각기나 뭐 이런 것들은 귀신이라기보다는 뭐 요괴, 요물 뭐 이런 느낌이고. 맞아. 우리가 일반적으로 말하는 귀신은 좀 그렇죠. 그렇죠. 인간으로 살다가 죽었는데 저승을 못 가고 떠도는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도깨비가 귀신이냐라고 그러면 사람들이 약간 고개를 갸웃거릴 거고 또 뭔가 좀 신령한 존재이긴 하지만 뭐 신선이라든가 뭐 아니면 좀 무서워하지만 저승사자라든가 이런 거는 귀신이라고 보통 잘 안 부르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그래서
그러면 조선시대에는 무엇을 귀신으로 정의를 했느냐 이게 또 좀 궁금하지 않습니까? 그 당시 사람들이 그쵸. 정의가 따로 있나요? 그렇습니다. 음. 네. 조선은 아무래도 이제 고려를 부정하면서 생긴 나라였고 네. 고려는 이제 불교의 네, 나라죠. 불교의 나라죠. 불교의 나라면 불교나 그런 거는 전면 부정을 했겠죠. 그리고 또 저희가 앞에서 이야기했던 뭐 무당이라든가 무속신앙이라든가 그냥 민속신앙 같은 것들도 이건 이치에 맞지 않다라고 또 전면 부정하게 되고요. 그러면 이제 새로운 좀 질서를 세우게 되는데 뭐 이렇게 유학이라고 할 수도 있고 좀 좁게 보면 성리학이라고도 할 수 있는데 어쨌든 그쪽에서 정의를 내리기로는 이제 귀신이란 무엇이냐라고 하면 귀신은 음과 양이 줄어들고 늘어남에 지나지 않는다라고 합니다. 혹은 귀신은 단지 기일 뿐이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어렵다. 갑자기 뭐 좀 이상하죠. 여기서 저희가 또 역사 시간에 배웠던 기와 이에 대한 이기로 이야기가 좀 나오죠. 세상에 몇 번을 들어도 시험 끝나고 포기하겠습니다. 나면 이야기가 사라지는 거. 보통 기라고 하면 물론 이게 철학적으로 들어가고 전문적으로 들어가면 네가 하는 말 다 틀렸어라고 하겠지만 아주 짧게 보통 에너지라고 생각을 하죠. 그래서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생명을 이루고 있는 원초적이고 근원적인 에너지라고 생각을 하면 되고요. 이라고 하면은 기를 바탕으로 하는 어떤 법칙, 원리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아까 귀신은 기일 뿐이다라고 한다는 거는 원리 법칙이 없다. 예, 이가 없다는 소리죠. 이게 또 조선 전기, 중기, 후기 때 귀신을 본 입장이 조금씩은 달랐어요. 그 이제 뭐 성리학이 발달하면서 또 바뀌는 부분도 있고 그런데 첫 번째로 생각할 정의는 일단 만물이 다 귀신이다. 왜냐하면 기가 다 흐르니까. 그죠? 그래서 이제 뭐 천지신명 개념이라든가 그런 것들을 다 포함을 하게 됩니다. 네. 그래서 보통 이제 뭐 하늘의 뜻이라는 게 뭐 귀신의 뜻이라는 것과 동일한 단어로 쓰게 되고요. 보통 뭐 그런 이야기 하잖아요. 음의 기운이 강해서 여기는 귀신이 많아 뭐 이런 그래서 음과 양의 조화가 흐트러지는 그런 경우에 뭐 귀신이 생긴다라고 또 설명을 하기도 합니다. 그거 말고 또 귀신이라고 하면 유학에서 가장 또 중요하게 생각하는 조상신을 빼놓을 수 없는데요. 그렇죠. 그래서 자손이 생각하는 그 이렇게 조상신, 조산의 혼, 요거를 이제 귀신으로 정의를 하죠. 그래서 유학에서 인정하는 뭐 단 하나의 귀신이다라고 하면 조상신, 요거를 생각할 수 있고요. 유학에서는 이제 자손은 조상의 기다, 조상의 기를 내려받은 게 이제 자손이다. 그렇기 때문에 조상의 기가 이제 흩어 있다고 해도 그 뿌리가 이제 자손에게 있다. 뭐 이런 식으로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뭐 생로병사를 어떤 종교든 설명을 하는데 유학에서 설명을 할 때는 일단 기가 모입니다. 기가 모이면 형체가 생긴대요. 그리고 이제 그 형체가 생기면 그 형체들이 정신 활동을 이제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지가 생기고 거기에서 양의 기운이 혼이 되고 음의 기운이 백이 된다고 합니다. 우리 보통 혼백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게 이제 살아있을 때는 제대로 붙어 있다가 점점 처음에 있던 기가 쇠퇴해지면 혼과 백이 흩어지게 되고 그리고 이제 혼은 하늘로 올라가고 백은 땅으로 내려간다고 합니다. 그렇게 정상적으로 되면 죽음을 맞이하게 되는데 그 부분에서 뭔가 메커니즘에 꼬임이 있다. 귀신이 된다고 합니다. 이런 이야기들을 이제 종합해 볼 때 뭐가 꼬이게 된다는 것 자체가 뭐 문제가 있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제 그 부분에서 이제 한이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보통 아는 죽었는데 영혼이 어쩌고 저쩌고라는 귀신이 바로 여기서 등장하게 되고요. 제일 좀 비정상적인 거죠. 그러니까 멀쩡한 귀신도 있는데 뭔가 한이 맺혀가지고 돼 있는 거. 그게 이제 저희가 생각하는 보통 귀신이고요. 귀신에서 제일 유명한 귀신이라고 그러면 초반에 이야기했던 귀신들 중에 처녀 귀신 있지 않습니까? 그 귀신이 조선 후기 때부터 굉장히 많이 등장을 해요. 정확하게는 이제 양난 이후에
등장을 하게 되는데 아무래도 억울하게 죽은 여자들이 많았기 때문이겠죠. 그때부터 좀 더 가부장 네. 제도가 그래서 강화되고 네, 그런 부분이 뭐 있었으니까. 유교적인 질서도 강화되고 억울하게 죽은 사람이 늘어나게 되면서 이제 소복 입은 장화홍련들이 등장을 해서 억울함을 풀어주십시오. 네. 예, 보통 그렇게 나오게 되고요. 그 이야기가 점점 많아지게 되는 게 TV가 만들어지게 되면서 귀신 이야기를 그때 있던 걸 확대 재생산하게 되면서 한국의 귀신 하면 소복 입고 머리 푼 처녀 귀신 그렇게 좀 고정이 됐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조선 공포물을 읽으려고 했는데 실패했다. 도대체 조선 공포물이란 무엇인가 좀 더 검색을 해봤습니다. 오. 그랬더니 정확하게 조선 호러물이라고 하면 원탑이 하나 있더라고요. 어떤 거네? 오늘 소개 하나 더 해드릴 책은 설공천전이라는 책입니다. 아하. 설공천전? 예, 처음 들어보신 분도 있을 거고 문학 교과서 같은 데서 보신 분도 있을 겁니다. 간단하게 줄거리 소개하겠습니다. 이제 설공찬전, 우리 뭐 그런 거 있잖아요. 뭐 전우치전, 홍길동전 이런 것처럼 설공찬 이야기 뭐 이런 거고요. 순창에 설충란이라는 사람이 살고 있었습니다. 설충란? 예, 네. 실존했던 인물입니다. 여성입니까? 남자입니다. 네. 네, 자식으로 설공찬 그리고 그의 누이가 하나 있습니다. 근데 그 설충란의 딸은 시집을 가고 얼마 안 돼서 병으로 죽습니다. 아들은 장가도 못 가고 죽습니다. 왜요? 병으로? 그렇습니다. 독각기가 또 난리를 피운 거죠. 그리고 또 아까 이야기했죠. 저희 장가 못 가면 어떻게 된다고요? 총각귀신. 생깁니다. 그렇습니다. 네. 설충란은 일단 자식들이 죽었기 때문에 너무 슬펐겠죠. 설충란이라고 지금 이야기를 했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이제 형제가 있습니다. 설충수입니다. 네. 그에게도 아들이 있었는데요. 설공침이라고 합니다. 많은 참. 이름이 나오는 거예요. 네, 이렇게 학렬 따라서 비슷하게 이름 지으면 미쳐버리겠습니다. 헷갈립니다. 자, 그냥 기억합시다. 설공찬의 사촌이다. 네. 네. 설공찬의 사촌이 있었는데 하루는 이 사람이 좀 이상한 행동을 하는 걸 보게 됩니다. 그 사촌이 뒷간에 갔다가 병을 얻어서 땅에 쓰러졌다. 그리고 한참 만에 정신을 차렸다. 근데 미쳤다라는 소리를 듣게 됩니다. 아니 그냥 말짱하던 사람이 뒷간 한번 갔다가 그렇게 된 거예요? 예. 설충수는 갑자기 아들이 좀 이렇게 됐다고 그러니까 얼른 또 왔죠. 근데 보니까 완전 병석에 누워 있는 거예요. 그래서 무당을 부릅니다. 얘가 귀신 들린 것 같으니까 무당을 불렀어요. 그래서 복숭아 나뭇가지를 막 흔들었어요. 근데 보니까 어떻게 됐다? 설공찬의 누나 귀신이 씌어 있는 겁니다. 아이고. 그리고는 이제 무당이 좀 실력이 있었는 무당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나는 물러가지만 내 동생을 데리고 오겠다 하고 저승으로 사라집니다. 그리고 곧이어 설공찬이 빙의합니다. 아니 둘이 귀신이 결탁하고 주인공이었어. 있었구나. 아니 지금 남매지 않습니까? 둘 다 죽어서 얼마나 억울한데요. 네. 팀으로 활동하고 있었어. 네. 아니, 사촌은 무슨 죄야? 그렇죠. 네. 살가 안 좋았나? 그래서 이제 설공찬이 그 사촌에게 다시 씌이게 되고요. 이런저런 괴롭힘을 합니다. 아까 저희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총각 귀신 사람 빙의시켜서 괴롭힌다고요. 그래서 딱 그렇게 합니다. 빙의된 사촌은 매일매일 시름시름 앓으면서 야위어 가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한 번씩 제정신으로 돌아올 때도 있는데 보통은 알아 누워 있고요. 하루는 아버지가 왔는데 애가 왼손으로 밥을 먹고 있는 거예요. 오른손잡인데. 그래서 너 왜 오른손으로 밥을 먹지 않고 왼손으로 밥을 먹느냐? 라고 했더니 애 눈빛이 그냥 평소 눈빛이 아닌 거예요. 공찬이의 눈빛인 거예요. 공찬이가 왼손잡이였으니까. 아니요. 저승에서는 모두 왼손으로 밥을 먹는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아니 그 살아있는 왼손잡이 억울하게 그런 말을. 조선시대입니다. 왼손잡이라니요. 네. 법도에 어긋나나요? 큰일 납니다. 그래서 안 되겠다. 다시 그 무당을 데리고 와야 되겠다 해서 쫓아내려고 했죠.
그랬더니 공찬이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나를 쫓아내겠다고? 그러면 얘 가만 안 두겠다라고 하면서 완전 몸을 이렇게 막 꺾고 비틀고 눈을 뒤집고 난리가 납니다. 엑소시스트. 그렇죠. 바로 그겁니다. 그래서 아유 얘가 지금 귀신 쫓기 전에 얘가 먼저 죽겠구나 해서 무당 부르지 않겠다라고 하죠. 그랬더니 갑자기 공찬이 차분해지면서 그럼 저승썰이나 풀어볼까? 난데없이 내가 여기 있어도 되니까 이제 썰을 풀어보자. 저승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네. 천일야화예요. 내가 저승에 갔을 때 일이다. 뭐 이런. 저승이 어디냐? 그 순창이라 그랬잖아요. 네. 여기에서 40리 떨어진 바닷가에 있다. 이름은 단월국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굉장히 가까이 있었군요. 네. 그리고 왕의 이름도 알려줍니다. 그리고는 이제 아까 그랬잖아요. 저승에서는 왼손으로 다 밥을 먹는다고요. 그래서 저승에 대한 이야기를 푸는데 여기서 이제 어진 재상이라고 그러면 그곳에서도 재상이다. 여기서 이제 좀 여자로 조금 불편하게 살았다 그래도 좀 글 알고 그러면 저승에서는 그 벼슬도 하고 지낸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좋은 곳이네요. 네. 근데 이승에서 그렇게 막 이렇게 충성하여 이렇게 막 임금에게 막 충원을 하고 그러고 지냈으면 저승 가서도 잘 살지만 여기서 간신으로 지내면 저승에서 노노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는 거죠. 자, 이야기는 여기까지. 그 끝이에요? 벌써 계속 있나요? 설공차는 쫓겨나나요? 어떻게 된 건데? 궁금하시죠? 그 상태로 사나요? 궁금하신 분은 설공찬전을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맙소사. 아니 이런 게 여기- 어딨어? 여기 뒤에 조금 더 밖에 없습니다. 네. 애초에 설공찬전이 발견된 것이 1997년이라고 해요. 발견된 게. 예.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최초의 국문 한글 소설이라고 그러면 홍길동전이라고 배웠잖아요. 네. 그리고 이제 최초의 소설이라고 하면 금오신화 이야기를 하는데 그 사이에 간격을 메울 수 있는 어떤 소설이 좀 정확하게 이렇게 뭐가 있긴 있을 것 같은데 몰랐었거든요. 근데 이제 그 사이를 메우는 작품으로 설공찬전이 등장을 했고요. 이 책도 실제로 책이 이렇게 풀 버전이 다 발견이 된 게 아니고 몰래 숨겨서 옛날 책은 이제 책과 책 사이에 이렇게 끼어져 있는 그런 거 네. 있잖아요. 몰래 이제 국문으로 언해해 놓은 소설이 발견이 됩니다. 숨겨봤구나. 그렇죠. 그래서 후반부가 없어진 채로 13쪽밖에. 아니 이런 답답한 일이. 내가 저승에서 본 썰 풀다가 끊깁니다. 이런 안타까울 도대체 때가. 왜 이랬을까요? 왜죠? 네, 예, 지은이는 채수라는 인물이거든요. 네. 원래 중종 반정에 참여했던 어떤 공신이에요. 음. 중종 반전이라 그러면 연산군을 이제 몰아내고 중종을 이제 등시키는 그런 반정이잖아요. 그랬는데 이제 중종 반정이 일어난 뒤에 보니까 여전히 조정이 썩어 있는 거죠. 예, 그래서 그런 거를 좀 비판하는 그런 거를 소설화 해가지고 설공찬전을 썼 게 아닌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숨겨놓고. 왜냐하면 아까 이야기했듯이 굉장히 좀 파격적인 내용이 있는데 뭐 왼손으로 밥을 먹는다 그거에서 여러분들은 조금 터졌을지 모르겠지만 그것도 좀 그렇기도 하지만 멀쩡한 재상이 여기서 양반인데 저승 가면 너 양반 아닐 수도 있어. 근데 뒤에 또 말이 보면 여기서 임금이야? 근데 넌 저승 가서 이 임금이라고는 할 수 없어. 완전 이제 사회를 전복시키는 그런 내용이지 않습니까? 위험한 발언들. 그렇죠. 이제 뭐 여자야? 근데 그걸 알아도 뭐 벼슬 할 수 있어. 이런 이야기를 하니까 일단 그거에서 좀 이제 직접적으로 사회를 비판한 그런 내용이 들어있는 거죠. 예. 금서로 지정이 됐고 네. 그래서 지은이었던 채수는 사형시켜라라는 그런 상소가 엄청 올라옵니다. 예. 하지만 중종은 사형은 좀 아닌 것 같아 라고 해서 뭐 이 사람은 그런 글을 발표했다는 거는 조정의 뜻이 없다는 소리잖아요. 그래서 그냥 편하게 살고요. 근데 이제 책이 금서로 지정됐다고 다 없어지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럼요. 몰래 숨겨놨다가 97년도에 발견이 됩니다. 근데 뒷부분은 없이. 그렇죠. 도대체 뒷부분은 무슨 내용일까? 엑소시즘에 성공하였을까? 그러니까는 지금 계속 사초는 고통받고 있는데. 그러니까요. 예.
이야기가 좀 재밌기도 하고 궁금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보통 뭐가 이게 학계에 발견되고 이러면 학계에서는 두근두근하지만 학생들은 고통스러워합니다. 하나 더 생겼구나. 이렇게 더 생겼어. 네, 그래서 많은 국문학과 학생들에게 고통을 줬던 작품이기도 하고요. 예, 그 뒤에 이제 문학 교과서도 많이 바뀌게 됐기 때문에 또 이제 출제 영역이 더 늘어났다고 볼 수 있겠죠. 아, 이게 그 교과서에 실릴 정도였군요. 네, 그러니까 뭐 원래 일종 교과서가 아니고 여러 개니까 문학 교과서 실린 데도 있고 실리지 않은 데도 있고요. 이게 이본도 또 좀 있다고 그러는데 설공찬 전이라고 이야기 되기도 하고 설공찬 환운전 혹은 설공찬이라고 전해지기도 합니다. 그 설공찬전 원본은 발견되지 않더라도 기록은 좀 남아 있었나 봐요. 그쵸. 바로 이렇게 그 유래나 이런 게 나오는 걸 보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아까 이야기했던 것처럼 채수의 목을 치십시오 뭐 이런 상소가 워낙 많이 올라오기도 하고 금서로 지정됐으나 몰래 숨겨져 보았다 뭐 이런 이야기도 있고 근데 이제 실존은 못 봤다가 이제 그게 이제 발견이 나중에 된 거죠. 얼마나 두근두근했을까. 그러니까요. 그리고 그 사람 진짜 승자 아닙니까? 난 내 거 있지롱. 끝까지 잘 숨겨서. 그렇죠. 요 이야기만 하면 좀 섭섭할 것 같아서 요거를 조금 더 이제 현대적으로 변형한 작품 2개 들고 왔는데요. 네, 웹소설 하나와 웹툰 하나입니다. 아니 방금 이야기 듣고 설공찬전으로 검색하자마자 웹툰이 제일 먼저 뜨더라고요. 네. 아니 이게 좀 뭔가 사람들한테 영감을 주는지 연극으로도 좀 많이 만들어졌고 예, 웹소설도 있고 웹툰도 있고 그렇더라고요. 이게 뭔가 유명한 걸 우리가 모르고 있었는데. 저희가 아는 것만 알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웹소설은 설공찬 환운전이라고 하고요. 조선 건국 이래 3장에 연달아 급제한 천재 설공찬이 있습니다. 그리고 조선 최고의 무당 서홍이가 있습니다. 아 완전히 다른 설정. 네, 그렇죠. 완전 그러니까 이름만 따온 이제 그 둘이 왕의 어명을 받게 됩니다. 조선에 떠도는 귀신을 잡아라. 이름하여 귀행어사가 돼서 활동하는 이야기입니다. 원하는 공포를 거기서 찾으실 수 있나요? 슬프게도 무섭지 않아요? 전혀 무섭지 않습니다. 아하. 네. 네이버 웹소설과 네이버 시리즈에서 연재가 2015년도에 됐고요. 예, 완결 났습니다. 이야기 자체는 짧아요. 그래서 실제 보면 이렇게 공포나 미스터리라기보다는 모험극에 가깝습니다. 아까 이야기했던 이제 중종이라던가 아니면 채수라던가 이런 인물들이 잘 버무려져 있습니다. 이야기 자체는 제법 재미있고요. 약간의 로맨스도 있습니다. 근데 이제 뭐 둘이 이어지나요? 이런 걸 원하시는 분들이 별로 추천드리고 싶지 않습니다. 설공찬이 원래 지금 이야기에서는 이렇게 뭐 이미 죽어서 저승을 갔다 왔잖아요. 그리고 이제 와서는 사촌 몸에 빙의해가지고 괴롭히는데 이 웹소설의 설공찬도 저승 한번 갔다 온 자예요. 저승과 뭔가의 이제 그렇게 커넥션이 있고요. 설공찬 체질이 귀신이 너무너무 좋아하는 먹음직스러운 체질이에요. 잘 붙는 체질이에요. 예. 그래서 귀신들이 얘만 보면 환장을 하는 거죠. 예. 얼마나 좋습니까? 때려잡을 귀신이 있으면 설공찬이 몸으로 유혹을 합니다. 미끼다 미끼. 예, 미끼. 그러면 이제 서홍이가 무당의 그런 여러 가지 이제 술수를 쓰고요. 마지막으로 그래도 이 사람이 선비지 않습니까, 설공찬? 그 문장력 어디다 쓰겠습니까? 예. 항상 들고 다니는 서책이 있어요. 이름하여 저승명군대 데스노트입니다. 명부에 이름 쓰면 돼요? 예, 자신의 피를 내서 이름을 씁니다. 나는 네 이름이 보였으면 저승으로 보낼 수 있습니다. 예. 좋은 시스템이다.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공포는 정말 1도 없고요. 네. 조선은 활극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네요. 예. 예, 재밌게 읽으실 수 있고 이게 길지 않아요. 길지 않아서 그냥 후루룩 읽으실 수 있거든요. 혹시 설공찬전 뒷이야기가 너무 궁금하다라던가 요 매력적인 설정을 내가 좀 더 이제 어떻게 써먹을 수 없을까? 요런 생각을 하셨던 분이라면 재미있게 읽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웹툰 아까 검색하셨을 때 웹툰 보셨다고 했죠? 네. 웹툰은 좀 공포인가요? 아, 예. 이것은 조금의 공포입니다. 앞에서 이거는 약국님이 오늘 탐정전 해서 백합물 들고 왔댔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백합물이 있다면 거기 균형을 맞춰서 비애를 들고 와야 되겠구나. 균형 맞아야죠. 그럼요. 이 웹툰은 미스터리 비엘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혼종은 무엇일까요? 추리백합과 미스터리 비엘이 나왔습니다 오늘. 추리 영어로 하면 미스터리잖아. 뭐야 이거. 그러네. 웹툰 제목은 설공찬전이고요. 네. 여기도 역시나 설공찬 등장합니다. 네. 배경은 어디죠? 배경은 현대입니다. 완전 현대예요. 설공찬은 호러 소설 작가예요. 아직은 아마추어고요. 연재처에서 열심히 호러 소설을 올리면서 프로로 데뷔하기를 바라는 그런 사람인데요. 내가 호러 장르 소설 작가라면 심야 호러 영화 정도는 혼자 봐야 된다 해서 영화를 보러 갑니다. 근데 공찬이에게는 약점이 있습니다. 바로 겁이 많습니다. 호러 작가인데. 네. 겁이 많기 때문에 누구보다도 생동감 있게 공포에 몰입을 할 수 있고요. 예, 그리고 일상 속에서 귀신과 마주치는 온갖 상상을 할 수 있어요. 상상을 많이 네, 해요. 그렇죠. 그래서 공포물은 사실은 최적으로 잘 씁니다. 그치만 영화 보기는 실패를 하죠. 그래서 너무 무서워서 끝까지 못 있겠는 거예요. 그래서 막 비명을 지르다가 보니까 혼자인 줄 알았는데 영화관 저 앞에 누군가 있는 거예요. 민망하죠. 과연 민망이 사람일까? 아니고 싫은데 무서운데. 과연 사람인가? 양치가 아주 난린데요. 그래서 집으로 갑니다. 음. 근데 집으로 가는데 길 당연히 어둑하겠죠. 그리고 전봇대 옆에 항상 쓰레기 더미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또 작가답게 상상을 합니다. 저기서 뭐 좀 튀어나오면 무섭겠다 하고 지나가는데 옆에 느낌이 좀 싸한 거예요. 그래서 다시 돌아봅니다. 돌아봤는데 그쪽에 저희가 앞에서 이야기한 귀신, 아귀가 등장합니다. 네, 진짜 귀신이 나왔군요. 네, 진짜 귀신이 거기서 뭔가를 막 꾸역꾸역 먹고 있어요. 그 전까지는 귀신을 본 적은 없었던 예, 거예요? 그 전에는 귀신을 그러니까 무서워하긴 했는데 한 번도 본 적은 없었어요. 근데 처음으로 귀신을 보게 된 거예요. 근데 그 반대편에 보니까 어떤 남자가 똑같이 귀신을 보고 깜짝 놀라가지고 빳빳하게 굳어 있는 거예요. 예, 그 극장의 그 남자예요? 그렇습니다. 네, 귀신이 아니었네. 그러네요. 양치님 괜히 싫은데. 그래서 그 남자가 이렇게 본 건 처음인데 방심했어 라고 기절을 합니다. 그래서 아니 날 놔두고 기절하지 마세요 라고 합니다. 예, 어쨌든 기절한 남자는 깨어나지 않고요. 병원으로 보냅니다. 근데 이때까지는 이제 진짜 상상은 많이 했는데 상상이기 때문에 견뎠거든요. 근데 진짜 귀신을 봤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너무 무서운 거예요. 집에 못 있겠어. 그래서 원래 룸메이트랑 같이 사는데 룸메이트는 이제 아직 대학을 다녀요. 그래서 학교로 갔고 본인은 이거 안 되겠다. 집 밖에 나가서 소설 써야겠다. 그래서 노트북 들고 카페로 갑니다. 그리고는 어제는 헛걸 본 거지 라고 하고 있는데 어제 그 남자가 나타납니다. 어제 저랑 귀신 본 분 맞죠? 라고. 헛것이 아닌 걸 확인해줬군요. 그래서 남자가 그때서야 보니까 다크서클이 이렇게 내려와 있고 얼굴이 창백한데 이상하게 잘생겼는 거예요. 이상하게 잘생겼어. 그래서 공찬이가 생각을 합니다. 뱀파이어구나. 뭐죠 갑자기? 안색이 나쁘고 잘생겼어. 뱀파이어다. 근데 이제 남자는 자기가 우영민이라고 소개를 하고요. 병원에 데려다줘서 고맙다. 근데 나랑 좀 이야기 좀 하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일단 공찬이는 귀신을 봤다는 거에서 이 사람이 마이너스기도 하고 자꾸 귀신 이야기를 하니까 이 사람 제정신이 아니다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왜냐면 자기는 어제 그 헛걸 봤다고 생각을 하는데 자꾸 귀신이라고 이제 되뇌어 주니까 잠시 이제 화장실 갔다 오겠다고 하고 자리를 비웠었거든요. 자리를 비운 상태에서 다시 오니까
남자가 자기 노트북을 보고 있는 거예요. 자기 소설 쓰고 있었는데. 그래서 뭐 보냐고 그랬더니 자기 소설이 마침 또 창이 그냥 이렇게 읽음 창으로 이렇게 펴져 있는 거예요. 남자가 괴이할 정도로 자기를 보고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이 소설 당신도 보냐고. 나도 본다고. 팬이었구나. 그래서 팬이세요? 라고 했거든요. 네. 그랬더니 남자 표정이 약간 미묘해집니다. 아, 아니구나. 그러니까 당신은 팬이세요?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남자가. 했더니 당연한 거 아니냐고 숨은 걸작 진주라고 막 이야기를 하거든요. 쓰던 창을 열어놓은 게 아니었어요? 아,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어찌저찌 해가지고 또 엮이게 되거든요. 근데 이제 조금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우영민이라는 사람은 처음 귀신을 본 게 아니래요. 그렇게 귀신을 자주 봐서 눈에 다크서클 있고 막 그랬나 보다. 그 이야기를 합니다. 선천적으로 다크서클이 있다고 합니다. 그렇군요. 귀신 때문이었군요. 원래 처음에는 귀신을 보던 사람은 아닌데 이 소설을 보기 시작하면서부터 귀신이 나타난다고 해요. 아니 저런. 응. 근데 또 하필이면 또 알아보니까 자기 집 아랫집 윗집 관계인 거예요. 아파트에. 1407호 1307호 뭐 이런 거예요. 아랫집 윗집. 그래서 이거 좀 뭔가 너무 우연히 겹치고 이게 좀 찝찝하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나는 소설에 집중해야지라고 소설을 모니터링하고 있는데 자기 소설에 달린 댓글을 봅니다. 댓글에 보니까 멀티 땡땡이라는 분이 꾸준히 댓글을 달아줬어요. 그래서 이제 뭐 작가님 오늘 뭐 좋았고요 어쩌고 저쩌고 막 그 피드백이 너무 고마운 거예요. 근데 그날따라 촉이 오는 거예요. 이 사람이 언제부터 이렇게 댓글을 남겼지? 네, 쭉쭉쭉쭉 그 아이디로 검색을 합니다. 최근 댓글에는 확실히 피드백이랑 칭찬 위주인데 뒤로 갈수록 묘하게 어조가 바뀝니다. 작가님 SNS 안 하세요? 작가님 여기 배경 어디예요? 오늘도 나만 봤나? 씨발 이 작가 뭐야? 뭐 이런 식으로. 그래서 라고 해가지고는 이제 쪽지함을 열어보거든요. 근데 작가님 주소 진짜 뭐야? 하면서 막 욕을 해놨는 거예요. 근데 아이디가 멀티 1307이라고 되어 있는 거죠. 그 남자구나. 이쯤 되면 그 남자라는 걸 눈치를 채잖아요. 그리고 자기가 만든 이야기 때문에 고통을 받는다는 생각에 무시를 할 수가 없게 돼요. 그래서 찾아갑니다. 찾아갔더니 소설이 업데이트가 되는 8시부터 새벽 6시까지 랜덤으로 전화에 올라왔던 귀신들이 자기 집에 나온대요. 와 싫다. 최악이네. 그래서 자기만 봤대 이때까지. 근데 최초로 그 귀신을 본 게 네가 처음이다. 당신은 변수다. 나의 희망이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작가라는 아직도 작가인 걸 걸. 밝히진 않았어요? 어떻게 밝히겠어요 지금. 얻어맞게 생겼구만. 바로 그때 쿵 하는 소리가 들리거든요. 오. 네, 그리고는 무심코 고개를 쓱 돌렸는데 베란다에 발이. 거대한 발이 꽉 차게 있어요. 그래서 너무 무서우니까 공찬이가 저게 뭐냐 했더니 야 커튼 닫아달라. 나는 가까이 못 간다. 둘 다 쫄본 거예요. 근데 그러고 있으니까 이제 얼굴이 쓱 등장하고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귀신 나오기 시작하는 거죠. 작가라면 퇴치법도 알고 있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도대체 왜 이 둘에게만 귀신이 보이는 것일까요? 네, 줄거리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네. 좀 재밌는 것 같나요? 재밌을 것 같네요. 소설보단 웹툰이 좀 더 재미있을 것 같기도 하고. 사실 저는 올해 상반기에 봤던 웹툰 베스트 3에 들어갑니다. 그 정도예요? 네, 정말 재밌습니다. 이게 뭔지 모르겠는데 계속 먹게 되는 약간 마약김밥 같은 느낌도 들고 그게 좀 남들한테 설명을 해줄 수가 없어요. 왜 재밌는데? 라고 하면 좀 보면 안 될까? 좀 영업하기가 좀 힘든데 재미있다고 했지만 장르가 호러이기 때문에 백스텝을 밟으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저요. 근데 진짜 안 무섭습니다. 이게 초반은 좀 무서워요. 초반은. 근데 뒤로 갈수록 귀신이 그렇게 무섭지 않습니다. 양치미도 조금 찍먹은 하지 않으셨나요? 무서워서 도망 나왔는데요. 나왔어요. 그 악이 등장한 게 너무 무서웠어요. 그래요? 그 장면이? 얼른 찾아봐요. 초반은 조금 인정합니다. 근데 여기 그렇게 호러가 강하진 않고요. 장르가 또 호러이기 이전에 BL이잖아요. 네.
요즘에는 백합이라고 안 하고 지엘 보통 뭐 이런 이야기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뭐 홍님이 지혜를 했으니 제가 비애를 해서 균형을 맞추겠다 뭐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그 장르 자체에 대해서 싫어하시는 분은 이미 좀 안 보실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분들을 막 억지로 쥐어주기는 좀 어려운 게 사실입니다. 그렇죠. 예, 근데 만약에 그 장르에 거부감이 없으시다면 한 번쯤 권해보고 싶어요. 이야기 자체가 굉장히 재밌습니다. 약콩님이 생각하시기에 왜 이 두 사람만 귀신을 보는 것 같습니까? 아니 전혀 감이 안 잡히는데요. 살고 있는 집이 영향이 있나요? 그 이야기가 조금 있으면 나와요. 그래서 이 집에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 네. 근데 아닌가 보군요. 네, 우영민이 어디를 가든 8시부터 6시에는 귀신이 등장합니다. 그렇죠. 아기도 밖에서 본 거니까. 그렇죠. 근데 여기서 또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그 아기는 소설에 등장하는 귀신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정말 최초의 변수인 거예요. 그러네. 최초로 다른 사람이 같이 보기도 했고 소설에 안 등장하는 귀신이기도 하고 근데 다 이유가 있고 이게 나중에 이제 딱 결말 부분에 다 등장을 하거든요. 궁금하다. 궁금하시죠? 이야기 자체가 굉장히 재밌어서 계속 좀 보게 되는 게 있고요. 장르가 호러인데 웃깁니다. 둘이 되게 유치하거든요. 아까 이름이 이제 설공찬, 우영민이라고 했잖아요. 저는 사실 좀 설공찬이라는 이름이 되게 있어 보인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아닌가? 좀 있어 보인다고 생각하는데 이게 지금 이제 우영민이라는 사람이 얘를 항상 공찬 씨라고 안 부르고 봉찬 씨라고 부르죠. 왜죠? 왜냐하면 이 사람이 귀가 잘 안 들려서 공찬이라는 발음을 못 들은 게 아니라 그냥 어감이 더 정감이 가기 때문에 봉찬이라고 불러요. 진짜 이상한 사람이다. 그럼 울컥하잖아요. 네. 그렇죠? 그래서 설공찬은 똑같이 우영민 씨 안 부르고 우영만 씨, 영만 씨 이렇게 부르고 둘이 정말. 수준이 똑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약간 그런 티키타카가 있고요. 뭐 이렇게 막 아니 막 여기 집 이상한 거 아니에요? 집 말고 딴 데 가면 안 보이는 거 아니에요? 막 이러면 당구장 가도 보여요. 막 그러면 아 근데 당구는 몇 치세요? 이런 거 있잖아요. 네, 그런 개그가 있습니다. 아니 근데 저 지금 방금 찾아봤는데 아기 나오는 장면 너무 안 무서웠어요. 뭐라고? 그쵸. 네. 예. 무서운데. 여러분 다음 웹툰 15세입니다. 15세. 그러니까 양치님 정말 좀 내공을 키워야겠습니다. 그래서 진짜 이게 물론 그 아까 뭐 발 크게 나오고 이런 거 조금 밤에 보면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으실 수 있어요. 있으실 수 있는데 야간 팔고 진짜 이야기하면 나중에 귀신도 귀여워져요. 그래서 댓글에 어떤 내용이 나오면 이쯤 되면 귀신이 큐피트 아닌가요? 뭐 이런 이야기 나오거든요. 대충 어떤 뜻인지 아시겠죠? 뭐 아쉬운 부분도 좀 있어요. 아쉬운 부분도 있고 약간 뭐 2부 가면 전개가 산만해지는 부분이 있는데 그치만 정말 재밌습니다. 이렇게 아까 그 탐정전 하면서 제발 뭐 이렇게 뒷이야기 좀 더 만들어줬으면 지금 딱 이 웹툰이 그렇습니다. 후일담 외전 좀 막 근데 작가님이 정말 단호하시게 없어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보니까 좀 짧게 그냥 완결 난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뭐 작가님 말씀으로는 뭐 이렇게 내가 원래 외전에 풀 걸 2부에 다 풀었다 이야기를 하고 막 사람들 이렇게 막 울부짖는 걸 다 무시하시고 그러는데 진짜 재밌으니까 한 번쯤 찍먹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어지는 38화 4부에서는 김영치가 소개하는 책 수양대군 코끼리를 만나다 이야기가 계속됩니다.